목요일 발표된 PPI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종합해보면 생산자 물가 상승이 크게 둔화되고 타이트한 노동시장도 완화되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하락이라는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세력들은 이를 인플레이션 하락이라는 호재로 보지 않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는 악재로 해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우겜입니다. 수요일에 CPI에 이어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고 시장에 계속해서 은행 문제와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업수당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팩웨스트 벤코프가 다시 하락하자 월가에서는 역시 뻔하게 경기 침체 우려감을 운운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억지스러운 경기 침체 타령에도 빅테크 기업들은 강한 흐름을 지속했고 나스닥은 플러스 0.18% 상승했지만 S&P 500은 마이너스 0.17% 하락해 전체적으로는 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TQQQ는 0.83% 상승해 29.03달러로 마감했으며 스윙 계좌에서는 남은 롱 포지션 물량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대체적으로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며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헤드라인 PPI는 전년 대비 2.3% 상승하며 지난달 수치와 예상치를 하회했고 21년 3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수치와 예상치를 상회하는 26만 4천 개로 발표됐고 지난 22년 1월 이후 최대치를 보이며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PPI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종합해보면 생산자 물가 상승이 크게 둔화되고 타이트한 노동시장도 완화되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하락이라는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세력들은 이를 인플레이션 하락이라는 호재로 보지 않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는 악재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목요일에 팩웨스트 벤코프가 SEC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5월 첫째 주에만 전체 예금의 10% 가까이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자 주가는 20% 넘게 폭락했고 한동안 잠잠했던 은행 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커졌습니다. 그리고 팩웨스트 벤코프가 하락하자 월가에서는 역시나 은행에 대한 비관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어제 영상에서 팩웨스트 벤코프는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증시가 오를 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 은행 문제를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팩웨스트 벤코프는 헤지펀드를 비롯한 기관들이 공매도 치고 숏커버링 하는 것에 따라 당분간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매수와 매도에 의해 변동하는 주가를 보며 월가에서는 주가가 오를 땐 은행 문제가 완화됐다고 말할 것이고 주가가 내릴 땐 은행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에 휘둘리며 이슈를 시장 움직임에 끼워 맞추며 해석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도 강조하겠습니다. 한편 금요일에 예정돼 있던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의 부채 한도 협상이 연기됐는데 다음 주까지 부채 한도 협상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월가에서 한동안 증시 조정의 명분으로 계속 거론할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은 최근 들어 새로운 이슈 없이 계속 부채 한도 문제, 은행 문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지겹도록 증시가 억눌리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수요일까지만 해도 99%의 시장 참여자들이 6월에 금리 동결을 전망했지만 하루 사이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10%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금리 전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그에 따라 채권 금리도 박스권에서 쉬지 않고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시장의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돌파한 박스권 상단을 지지하고 천천히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을 지나고 있는데 벌써 3번의 FOMC 회의가 진행됐고 물가지표, 고용지표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달마다 발표돼서 5번이나 발표됐습니다. 또한 1월과 4월 2번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때마다 실적 안 좋아져서 또 폭락한다는 비관론이 가득했습니다. 3월부터는 실버게이트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시작으로 소형은행 몇 개가 파산됐고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뱅크 등 유럽 대형은행들에 대한 불안도 생겼습니다. 은행들은 유동성 부족 이외에도 상업용 부동산 문제, 신용경색 문제가 있고 6월에 부채 한도 만기일이 다가오자 미국 디폴트에 대한 비관론까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5월까지만 해도 정말 수많은 이슈로 가득했는데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나요?
폭락한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 시장이 폭락했나요? 폭락은커녕 시장은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22년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경기 침체 온다 난리친 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 모두가 입을 모아 외치던 경기 침체는 도대체 언제 시작되고 시장은 언제 폭락하나요? 물론 앞으로 경기 침체는 무조건 찾아올 것이고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자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24년이나 25년에 온다면 22년도부터 경기 침체를 외치던 사람들의 예측이 맞은 걸까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시간이 맞는다는데 몇 년 동안 경기 침체와 주가 폭락을 외치다 보면 우연히 맞아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야 소리 소문 없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고 23년도 절반이 지나고 있는 현재 저는 올해 경기 침체는 없고 미국 증시는 지난 5개월간 보였던 것처럼 온갖 악재와 노이즈를 무시하고 천천히 우상향을 지속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생각과 원칙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고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